제가 이제 전에 거기 그만둔 거는 이게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요. 제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는데. 왜 안 나와요? 배송 경험은 어떤 거 하셨던 거예요? 예전에 식자재 학교 급식 있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. 무겁죠. 되게 위험하기도 하던데. 미끄러가지고 몇 톤으로 하셨어요?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? 이제 기본 5톤 차에다가 8톤 개조하는 거. 자격증도 있으시고. 원하시는 톤수 혹시 있으세요? 그냥 3.5톤이 제일 무난한 것 같던데. 동네에 많이 서 있어요. 맞아요. 일단 저희 회사 먼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저희는 운송사업 허가증, 조선사업 허가증 다 가지고 있는 정식 운수사고요.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. 네, 그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.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뭐 원청사하고 계약하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을 거예요. 근데 원청 계약이 가능하려면 이 조선사업 허가증까지 꼭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운수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이제 면접 가시거나 알아보실 때도 이렇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. 식품 운반, 축산물 운반 이런 것까지 저희는 식자재도 다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매년 교육 듣고 영업 허가증 이남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는 정식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경기 남부권에 있어요. 대부분은 경기 남부권에 있거나 뭐 김포 이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. 배송을 하신다 하면은 서울 경기 수도권인데 대부분은 2회전을 하거든요. 사장님들이. 왜냐면 1회전만 해서는 돈이 안 되다 보니까 2회전까지 해서 조금 더 수익 챙겨 가시려고 2회전 근무를 하시고 2회전 근무 하시면은 뭐 평균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총 운행 시간까지 해서 그 정도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식자재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프랜차이즈 매장도 다 들어가고 있고 유제품 브랜드도 하고 있어요. 이 유제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 브랜드 안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회전이 가능해요. 그래도 2회전 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이 좀 단축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회전을 하게 되면 핀박스를 신경 안 쓰셔도 되다 보니까 편함 때문에 자체적으로 2회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브랜드 2개, 뭐 식자재 2개 이렇게 이제 엮어서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시간 같은 경우는 야간 시간 희망하시는데 대부분은 야간 근무여서 야간 대부분은 배송일은 야간 근무여서 사장님 집 방향으로 맞춰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방향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대리점이나 뭐 이런 큰 유통업체로 배송을 나가는 거여서 매일매일 배차를 받으실 거고 어느 정도의 지역 설정은 가능해요. 사장님이 집이 둘이 이쪽이시니까 남양주 이쪽이시니까 요 윗방향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노선이나 이런 거는 투입 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북커 쪽에는 센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은 물건 실으로 내려와 주시고 센터들이 다 대부분 경기 남부에 있는 게 충청도나 강원도에서도 물건을 나와서 실어 가세요. 센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. 일단은 뭐 처음에 제가 모르는데 막 2탕씩 막 뛰기는 좀 그렇죠. 맞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1회전만 연결을 해드릴 거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고 사장님이 뭐 저희한테 먼저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사장님이 시간 단축도 되게 잘 되시고 뭐 일을 되게 굉장히 잘 하신다 하면 저희 쪽에서 먼저 뭐 계속 일을 드리기도 해요. 대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사장님도 판단을 해서 2회전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일하시는 데만 문제 없으시면은 2회전 뭐 3.5톤으로 3회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렇게. 아예 지게차 팔레트 채로에서 상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3.5톤은. 그렇게 하면 편하죠. 네, 편하시기도 하고 여기는 유통업체, 뭐 대리점 이런 데다 보니까 한 업장에서 주문하는 양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. 그 많은 거를 그냥 팔레트로 내가 짐을 짜서 팔레트 채로 싣고 나가서 그렇게 팔레트 채로 싣고 나가는 업장들은 대부분 하차지에도 그 지게차가 있거나 뭐 자키를 쓸 수 있거나 한 업장들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도 편하게 내리실 수 있으니까. 네네. 제가 이제 전에 거기 그만둔 거는 이게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요. 제때.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는데. 왜 안 나와요? 어렵다고 좀 덜 주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 다 또 소송을 해야 돼요. 매달 급여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쭉 기사님들 일하시는 거를 이제 보면은 평균적으로 1회전 했을 때 500에서 550 매출 정도는 꾸준하게 나오세요. 꾸준하게 나오고 뭐 추가로 3.5톤으로 뭐 2회전 한다 하면은 뭐 한 900에서 1000 정도? 그러면 여기는 유통업체나 대리점으로 납품이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업장을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사장님이 남양주 방향으로 맞췄다 하더라도 뭐 남양주에 2곳을 갈 때도 있고 3곳을 갈 때도 있고 뭐 조금 더 올라가서 포천까지 들어갈 때도 있고 키로수가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키로수에 따라서 조금씩 운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리고 차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? 차는 뭐 알아서 준비해 오셔도 되시고. 여기 차는? 저희 차? 우리 차로 될 거 아니에요, 명의인지. 사장님도 지입으로 들어오실 거잖아요. 차량을 따로 준비를 해서 개별 넘버 쓰시는 분들도 있고 타 회사 넘버 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.
했었겠어야죠.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뭐 굳이 새 차 살 필요도 없었고. 저도 새 차 추천은 안 드리긴 해요. 비싸거든요. 비싸기도 하고 처음에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운전을 계속 하셨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실 텐데 화물차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리고 처음부터 막 새 차 사셨다가 막 사고 나고 이런 분들도 너무 많으셔서 처음에는 그냥 중고로 하세요 하는데 사장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뭐 조금 뭐 신차급 중고로 볼래요 하면은 이제 좀 좋은 중고로 해서 보시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가격대는 얼마 정도? 금액대는 연식 있는 거를 선택하느냐 뭐 연식 좋은 거를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는 일단 사장님들이 저한테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차값이 얼마예요?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. 대략? 왜냐면 얼마예요?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금액을 보고 이 정도의 스펙이겠지 하고 갔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. 차라리 사장님들한테 차량에 얼마를 투자하시고 싶으세요를 여쭤봐요.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차량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. 나는 뭐 만약에 5천 선에서 차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제가 5천 선에서 제일 좋은 차량을 알아봐 드릴 거고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일반 대출하고 좀 다른 게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일반 차량 보는 거하고 좀 다르게 회사도 많이 보거든요.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사님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보고 왜냐면 요즘 차만 팔고 일 안 줘서 차 던져버리는 기사님들도 너무 많고 그런 이상한 운수사들이 많기 때문에 운수회사도 되게 많이 봐요.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사장님이 개인 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뭐 좀 모자랄 것 같다 하면은 저희가 협의를 볼 거예요.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일을 계속 하실 거고 우리 일을 계속 하시면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오신다. 그리고 우리가 이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꾸준히 일을 줄 수 있는 회사다. 뭐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증빙이 된다 하면은 한도를 조금 더 풀어서 사장님들이 차량 구매하실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거든요.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고민해 보시다가 뭐 조금 차량가액을 좀 낮춰서 준비를 하신다든지 이런 이제 판단을 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저는 신경 많이 써주시네요. 네? 신경을 많이 써주시네요. 뭐 계약할 때 못 들었어요 뭐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제가 설명을 놓치고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을 할 때도 면접을 볼 때도 영상 촬영을 다 하고 있고요. 현장 방문도 가능해요. 그래서 사장님이 추후에 뭐 이런 브랜드들 들어가실 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일정만 맞추시고 방문해서 현장 다 보시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. 상담할 때 다 말씀드렸고 급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다 설명드렸고 차량 같은 경우도 판매를 강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저희 회사에서 이 차량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는 건 없어요. 그냥 사장님이 알아서 준비해 오셔도 되고 도움 주세요 하면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은 저희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거 쓰셔도 되고 개별 넘버 쓰시고 싶다 하시면 구매하셔도 되고 뭐 타 회사 거 쓸게요 하면은 타 회사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.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. 넘버 이렇게 회사 넘버 쓰는 거, 또 차 구매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주변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똑같아요 시간이 팀장님. 저희 음식물 쓰레기 치러 가잖아요. 6년 했거든요. 똑같이 그 시간에 들어와요 물류들이. 식자재라든가 뭐 여러 종류 다 들어와요. 편의점도 들어오고 큰 건물 서울시내 하다 보면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. 이사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가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. 다음 주 중에 한번 일정을 잡고 공유를 해드릴게요.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서 보시는 거는 현장 가셔서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, 어떻게 피킹되어 있는지, 어떻게 상차하시는지 이런 거 이제 현장에서 보실 수 있고 뭐 하차제까지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이제 미리 연결해서 하차제도 보실 수 있게 연결해드릴 수 있어요. 그럼 현재 하시는 분 옆에 타고. 그쵸. 제가 다음 주 일정 잡고 공유해드릴게요. 아무 때나 가능하신 거죠? 주차하셨어요? 잘못 들어가세요? 아이고.